네, 개학과 졸업으로 아주 바쁜 2월의 첫 주입니다.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9 개정교육과정 현장 지원 자료 활용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 개정교육과정이 고시되면서 아주 설레고 희망찬 첫발을 2020년에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주 모두가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아놀이 중심 교육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실천하신 현장 선생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현장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자 저희 시도 교육청에서도 작년 한 해 동안에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료들을 개발하였습니다. 원격 수업과 관찰 기록을 포함해서 총 8가지 종류의 자료입니다. 그 자료들에는 컴퓨터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과 동영상, 카드뉴스, PPT 등 형태도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 전남에서는 총 40명의 선생님들이 지난 12월 한 달간 40시간의 전국 연수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연수를 통해서 안내받으시면 시군 단위와 유치원 단위에서 직접 실천해보고 그 활용 팁을 공유하는 장을 꼭 마련하셔서 더 업그레이드된 자료 활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자료를 책자로 받으신 자료도 있고 아직 택배 중인 전달 과정인 책도 있고 또 아이놀이 포털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아마 지금 여기 연수에 참여하신 전달 강사님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님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시군 단위에서 전달 연수를 할 때 도움 되시라고 강의용 PPT를 저희가 마련해서 이번 주 내로 교육지원청 장학사님들께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 우리 강사님들의 나름대로 소화해서 하셔야 되니까 오늘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1교시 원격교육 프로그램 홍농유치원 조은숙 원감선생님입니다. 2교시 관찰에 기반한 유아놀이 지원 신대유치원 정은아 원감선생님입니다. 3교시 유아관찰기록 안내서 목포 대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곽윤희 선생님입니다. 4교시 인성교육 실행자료 순천 왕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김지영 선생님입니다. 5교시 학습공동체 지원 라온유치원 이미혜 원감 선생님입니다. 6교시 유아주도적 놀이 지원 빈누리 유치원 최소라 선생님입니다. 7교시 컨설팅 매뉴얼 순천 비봉유치원 고유진 수석교사입니다. 마지막 8교시 학부모 자료 목포 대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김경민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홍농유치원 원감 조은숙입니다. 지금부터 개정누리과정 원격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유아를 위한 원격 교육 프로그램은 2019 개정누리과정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급속한 사회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원격 교육이긴 하지만 유아를 대상으로 하므로 유아의 발달적 특징을 감안하여서 부채물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가정과 소통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원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은 8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원격 교육이지만 2019 개정누리과정에 기반해야 하므로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원격 교육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로 교육 과정을 제한하기보다는 각 가정에
문화자산이 교육과정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전면 원격 수업 또는 중원과 원격을 병행하는 부분 원격 수업 환경에서 모두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넷째, 원격 교육으로 인한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교사의 이용 편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가정에서 원격 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부모의 이용 부담이 최소화되어야겠죠. 여섯째, 유치원과 가정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야 하고요. 일곱째, 개정 누리 과정의 개정 방향 중 하나가 현장의 자율성 강화이므로 이용자의 자율적 선택과 변형도 가능해야 합니다. 여덟째, 유아 대상의 원격 교육은 유치원과 가정을 연계할 수 있는 놀이꾸러미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원격 교육 프로그램은 유아를 위한 원격 교육 프로그램, 교사 지원 자료, 부모 지원 자료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아를 위한 원격 교육 프로그램에는 유치원과 가정을 연계하는 놀이꾸러미 구성과 놀이에 대한 예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들은 유아를 위한 원격 교육 프로그램 3종으로 이미 인쇄되어 전국으로 배포된 자료입니다. 또한 누리과정 아이누리의 배움누리 속에 원격 교육 지원 자료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이누리의 배움누리 속 원격 교육 지원 자료는 새학기 준비 기간 중 전 교원이 함께 꼭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원격 수업 프로그램 길라잡이가 제작되어 이미 보급되었습니다.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유아를 위한 원격 교육 프로그램에는 교사 지원 디지털 자료 15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 지원 자료는 평면 자료를 만들거나 동영상 자료를 만들 때 도움이 됩니다. 원격 교육 계획 지원 자료는 놀이꾸러미를 구성하고 원격 교육을 계획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이고요. 유치원 상황이나 유아의 흥미에 맞게 놀이 지도를 만들고 또 원격 교육 흐름에 따라 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격 교육 진행 자료는 원격 교육 계획 시 놀이 지도를 어떻게 만드는지와 원격 교육 실행 중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부모 안내 자료는 원격 교육 초기에 원격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와 활용할 수 있는 실시간, 비실시간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정에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안내문에 해당 유치원명을 직접 삽입하고 또 내용을 수정하여 가정통신문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 자료는 유아 원격 교육을 위한 학부모 지원 자료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출하여서 Q&A 형식으로 전문가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자료입니다. 원격 교육을 위한 비실시간 플랫폼에 탑재하거나 부모 교육 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참고 자료는 유아 대상 원격 교육에서 선생님과 학부모가 걱정하시는 부분인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원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격 교육 프로그램은 첫 번째, 개발 배경 및 방향, 두 번째, 프로그램 구성 및 활용 방법, 세 번째,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원격 교육 프로그램의 예시로 구성되어 있고요. 개정 누리 과정의 개정 방향에 따라 유아의 주도성과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격 교육 프로그램 또한 특정 주제와 내용에 따른 일련의 활동을 제시하는 대신에 1년을 크게 4계절로 나누어서 전면 원격 수업이나 부분 원격 수업의 상황에 따른 예시 형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원격 교육 프로그램은 사전 준비 및 계획하기, 실행하기, 평가하기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개정 누리 과정에서는 준비나 계획보다는 실행에 더 중점을 두지만 원격 교육 시에는 교육 방식이나 플랫폼 등 사전에 결정하고 준비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사전 준비나 계획 과정이 좀 더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및 계획하기,
실행하기, 평가하기. 이 순서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유치원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고 또 순환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준비 및 계획하기에서 첫 번째 단계, 이는 교육 방식을 상황에 따라서 전면 원격 수업을 실행할 것인지 아니면 등원과 원격을 병행하는 부분 원격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격 교육을 위한 플랫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실시간 플랫폼에는 줌, 구글 미트, 웹엑스 같은 것이 있고요. 비실시간 플랫폼에는 클래스팅, 키즈노트, 이알림이 등이 있습니다.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플랫폼 모두 유치원과 가정과 소통이 도움이 되지만 각 플랫폼의 특징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유치원 상황에 맞는 것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격 교육과 플랫폼 사용에 대한 학부모 안내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교사 지원 자료로 개발된 학부모 안내 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원격 교육에 대한 안내문이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것으로 골라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랫폼 사용 안내 자료에는 가정에서 실시간, 비실시간 플랫폼에 어떻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와 절차가 수록되어 있고요. 또 각 유치원에서 활용하기로 결정한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플랫폼의 안내문에 유치원 이름만 삽입하시고 또 내용도 수정하여서 학부모 대상 플랫폼 안내 자료나 가정통신문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해당 시기의 이벤트 혹은 유아의 흥미에 따른 주제나 소재 등 키워드를 결정합니다. 키워드에 따라 놀이와 놀이 자료를 구성하여서 우리 유치원만의 아이 놀이 더하기 놀이 지도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아이 놀이 더하기는 아이들이 주 자료에 다른 자료를 더해 보거나 다양한 놀이로 전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아이 놀이 더하기 놀이 지도는 템플릿 형태로 제공되어서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바꿔보거나 새롭게 구성하여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은 원격교육 진행 자료 원격교육 사전 준비 및 계획하기 동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격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주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놀이를 보여주는 놀이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놀이카드는 단순한 그림으로 표현하여 직관적으로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이는 개정 놀이 과정의 개정 방향에 따라 특별한 순서나 방법대로 놀이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을 모르는 유아들도 이 카드를 보면 놀이꾸러미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놀이를 금방 떠올릴 수 있는 놀이카드가 제시되어 있고요. 선생님들께서는 놀이카드에 제시된 놀이 외에도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더하고 유아의 생각과 상상력을 더하여 다른 방법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놀이카드 또한 선생님이 새롭게 구성할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동영상들은 아이놀이 포털에 들어가 보시면 예시로 되어 있어요. 실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동영상은 삭제했고요. 그 속에 들어가면 QR코드로도 접근할 수 있고 직접 영상 하나하나를 열어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격 교육 계획을 수립합니다. 배부될 놀이꾸러미를 기초로 놀이 기간을 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이나 장소에 따른 원격 교육의 흐름을 정하고 그리고 각 플랫폼에서 어떤 놀이와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계획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계획이라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격 교육 계획에는 놀이나 활동뿐만 아니라 안전, 일상생활 평가, 안내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때 원격 교육 계획 지원 자료엔 원격 교육 흐름 템플릿을 활용해서 유치원 상황에 맞게 새롭게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또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안내문이 될 수도 있겠죠. 6번째, 원격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거나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 지원 자료인 파워포인트, 블록, 캔바를 활용하여서 다양한 자료를 만드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동영상으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적인 것들이. 그래서 직접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준비 계획하기 마지막 단계, 가정의 안내 자료와 계획안, 놀이꾸러미 등을 배부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실행하기 단계입니다. 실행하기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가 진행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비실시간 콘텐츠 공유, 실시간 쌍방향 소통, 비실시간 가족놀이, 플랫폼을 통한 놀이 공유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실시간 콘텐츠 공유는 클래스팅, 키즈노트, 이 알림이 또 현장에서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학교정리 등도 비실시간 플랫폼인데 이를 통해서 가정통신문, 원격교육에 대한 안내, 또 원격교육 계획안, 관련 정보, 교육 자료 등을 업로드하여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실시간 플랫폼을 통해서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학부모의 피드백을 받는 등 유치원과 가정이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교사 지원 자료 중 원격교육 진행 자료의 비실시간 플랫폼을 활용하기 동영상은 클래스팅을 사용해 유치원과 학부모가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소통은 줌, 구글 미트, 웹엑스 등 실시간 플랫폼을 통해서 교사와 유아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시간 플랫폼을 통해 교사는 유치원을 소개하거나 인사를 나누고 유아의 기분이나 건강 상태를 살펴보거나 유아의 놀이 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또한 동화나 동시를 읽어주거나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며 노래와 신체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교사 지원 자료 중 원격교육 진행 자료의 실시간 플랫폼 활용하기를 보면 동영상은 줌을 통해 교사와 유아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실시간 가정놀이는 유치원에서 배부한 놀이꾸러미를 가지고 유아가 가정에서 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놀이 기간은 유아의 흥미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다음 놀이꾸러미를 통해 놀이가 연계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놀이꾸러미에 주어진 자료도 있고 놀이카드에 완성되는 놀이들도 있지만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남들과 다른 놀이를 고안하여 놀이할 수 있고 가정에서는 흔히 구할 수 있는 다른 자료와 유아의 상상력을 더하여 창의적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을 통한 놀이 공유는 비실시간 또는 실시간 플랫폼 모두 가능합니다. 비실시간 플랫폼을 통해서 가정에서 유아의 놀이 과정과 놀이 결과물을 탑재하고요. 유아들은 플랫폼에 탑재된 친구들의 놀이를 보면서 자기만의 기호나 이모티콘으로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의 놀이 과정과 결과물을 교사가 엮어서 비실시간 플랫폼에 탑재하여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 플랫폼에서 만나 유아들이 직접 자신의 놀이 결과물을 소개하고 느낌이나 생각을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평가하기입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꼭 해보셔야 됩니다. 평가는 유아평가와 놀이과정 운영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원격교육 하에서 유아평가는 부모로부터 정보 수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실시간 플랫폼을 통해 유아와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정보 수집하는 기는 실시간, 비실시간 플랫폼을 통해서 부모와 소통하면서 유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유아의 놀이 참여 정도나 놀이에 대한 흥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유아의 놀이 과정과 결과물을 통해 유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향후 원격 교육 계획 시 놀이나 자료 선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격 교육 시에는 부모의 참여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원격 교육 상황이지만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아의 흥미나 발달 정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볼 수 있습니다. 원격 교육 중 유아의 언어 표현이나 태도 등을 통해 개별 유아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요. 다만 온라인 환경에서 만남은 유아에게 낯선 경험일 수 있으므로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전남의 경우 원격 수업에 참여가 어려운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 대면 수업이 있을 경우 이런 유아들을 포함해서 놀이 경험을 공유한다는 등 원격 수업 비참여 유아까지 평가 심화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아 평가를 위해 수집한 정보는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여 기록할 수 있습니다. 교사 지원 자료 중 디지털 역량 지원 자료의 패들렛을 활용하여 놀이를 기록하고 원격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평가하기 동영상은 유아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찰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원격 교육 하에서 놀이과정 운영평가는 두 가지 차원에서 모두 실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원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개정 방향에 따라 누리과정을 제대로 운영하였는지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원격 교육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하였는지 또 쌍방향 소통을 충분히 하였는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유아를 배려하였는지 교사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는지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누리과정의 개정 방향에 맞게 유아 중심, 놀이 중심, 유아의 주도성, 또 교사의 자율성이 구현되었는지 평가합니다. 원격 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사 스스로 누리과정을 운영을 평가해 보도록 누리과정 운영 평가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원격 교육 프로그램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격 교육 프로그램 예시는 계절별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봄 주제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봄놀이 그림을 제시합니다. 그림에서 실내와 실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개정 놀이 과정에서 실내외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놀이 공간을 확장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림만 보고도 봄에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봄에 아이 놀이 더하기 놀이 지도 예시입니다. 놀이 지도 예시는 2주 단위로 되어 있고 계절별로 6가지, 총 24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놀이 지도에는 4가지 주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만 유치원의 상황에 따라서 주 자료와 더하기 자료 그리고 종류와 수를 조정해 볼 수 있고요. 놀이 지도의 모양도 새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놀이 기간 또한 유아의 흥미에 따라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PPT로 제작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놀이 더하기 놀이 지도 주 자료에 따른 놀이 카드들입니다. 이것도 계절별로 24장의 놀이 카드가 제공되었고 4계절 총 96장의 카드가 제공됩니다. 놀이 지도의 주 자료는 4계절을 고려하여 구성되었지만 계절에 국한될 필요가 없는 자료도 많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언제든지 선택하여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놀이 카드 또한 재구성이 가능하고요.
교사가 그 속에 사진이나 직접 그린 그림도 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격교육 프로그램 예시에서는 각 계절별로 한 가지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라 원격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봄에는 3월 1, 2주 입학 및 개학 시기에 전면 원격 수업을 하게 된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기, 유형, 자료, 내용, 플랫폼, 교사를 위한 팁으로 구분하여서 원격교육 진행 시기에 따라서 어떤 유형으로 교육을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자료와 내용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교사를 위한 팁을 보면은 유치원 선생님 친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때 유아와 온라인 첫 대면을 위해서 소그룹은 5명 내외 시간은 15분 내로 진행할 것과 사전에 부모님과 한번 소통해 보는 것을 권장하는 팁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자신이 없을 때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계획서입니다. 이 흐름도는 교사 지원 자료 중에 원격교육 계획 지원 자료, 원격교육 계획 템플릿으로 작성되어 있고요. 가정의 안내문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왼쪽에 위쪽에 있는 것은 플랫폼이나 장소를 표시하고요.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왼쪽 제일 위쪽에는 원격교육 실행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에 제목처럼. 그리고 가운데에는 그림이나 놀이나 활동 등이 안내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는 교육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놀이 활동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것들을 교사 지원 자료로 제공되는 템플릿들을 활용해서 유치원 상황이나 유아 흥미에 맞게 다시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주소도 넣을 수 있고요. 전화번호, 활동들도 다시 기록해 볼 수 있습니다. 원격교육 프로그램에는 아이놀이 더하기 놀이지도 예시와 함께 그 안에 포함된 주 자료와 더하기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별표가 있는 놀이는 누리과정 포털인 아이놀이에 관련 자료가 탑재되어 있거나 링크가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자료로 놀이꾸러미를 구성하고 활용할 때 링크되어 있는 디지털 자료를 놀이 지원 자료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원격 교육 시에는 실물 자료와 함께 제시한 놀이 계획안, 아이놀이 더하기, 놀이 지도, 놀이 카드를 놀이꾸러미로 구성하여 가정에 배부하고 관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 원격 교육을 위한 교사 지원 자료입니다. 교사 지원 자료는 크게 유아 대상 원격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과 원격 교육을 실행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원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격 교육을 위한 준비에서는 이론적인 기초 교육에 필요한 부분, 디지털 역량 진단하기, 또 환경 점검 등이 되어 있고요. 유아 원격 교육 시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료 활용하기, 학습 능력, 또 디지털 기반 유아 이해, 디지털 활용 소통 능력, 또 지원 구성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아를 위한 원격 교육 프로그램의 한눈에 보기는 원격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활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아 원격 교육을 위한 부모 교육 지원 자료입니다. 부모 교육 지원 자료는 가정에서 원격 교육을 지원하면서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10가지 주제를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유아기 원격 교육에서는 원격 교육이 무엇인지, 두 번째, 원격 교육의 특징에서는 유치원 원격 교육이 가능한 건지, 유치원 원격 교육이 또 초등학교 원격 교육 수업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정에서 원격 교육을 위한 준비는 원격 교육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는지, 또 원격 교육 중에 원격 교육이 끝나면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 사이트, 공공 채널에 대한 정보 제공, 감염병 상황에서 유아의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미디어 사용, 또 리터러시의 의미와 원격 교육에서 저작권과
초상권 보호를 위해 부모가 주의해야 될 사항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꼬이네요. 유아를 위한 원격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유아를 위한 원격교육 성공의 키워드가 무엇일까? 여기에서는 소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정보를 통해서 부모님과 원격교육이지만 소통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원격교육 프로그램이 언제 사용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학년 준비기간 선생님들이 함께 아이누리 포털의 원격교육 프로그램 그 방에 한번 들어가셔서 적극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서 원격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고민과 수고가 한층 덜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 꼭 지금 원격 수업이 힘들다 하는데 모든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모든 걸 다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대유치원 온감 정은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아들의 놀이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관찰을 통해 어떻게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선생님들의 고민에 해답이 되고자 개발된 자료인 관찰에 기반한 유아놀이 지원 전달받은 연수 자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료의 개발 배경인 놀이 지원 사례 자료는 유치원, 교사, 가정이 효과적으로 연계하며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개발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자료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초조사와 문헌 연구를 거쳤는데요. 그 중에서도 교사들의 요구조사 결과 교사는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현장에 적용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다른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결정했을까에 대한 알고 싶어 하였고, 놀이를 지원했음에도 놀이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왜 그렇게 되었을까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교사들은 글로만 쓰여진 책 형태를 선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요. 부모들의 요구조사 결과 실제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놀이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초 연구를 통해 본 화면의 5가지 다양한 제시 방식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최종 사례가 교사용 30개, 부모용 10개, 총 40개로 개발이 되었고요. 지면상으로 풀어놓으면 약 1500페이지가량 책 10권 분량의 책이라고 합니다. 놀이에 대한 사례들은 아이놀이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고요. 사례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한두 번 형식으로 인쇄하여 2월 중 현장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교사용 사례와 부모용 사례는 모두 아이놀이 사이트, 배움놀이 안에 현장 지원 자료, 놀이 관찰에 착대되어 있으며 각각의 사례를 모두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발된 교사용 사례 30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핸드북인데요. 핸드북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핸드북에 제시된 30개의 놀이는 다음과 같이 7가지 사례별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보시면 각 유형마다 박스의 색깔이 다른데 그 이유는 실제 핸드북에서도 각 사례를 유형에 따라 색깔별로 구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화면 왼쪽의 표시는 1. 유아의 관심에 대한 고민과 지원에 대한 9개 사례를 목록한 것인데요. 1번 유형의 사례들은 하늘색으로 제시되어 있고요. 6번 사례를 보면 또 간단하게 예시로 되어 있습니다. 6번에 주인만
있는 가게의 사례 요약이 되고 마찬가지로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표준화할 내용을 크게 보면 아까 봤던 교사가 갖는 고민에 대한 요약과 관찰 초점, 유아의 관심과 흥미, 교사의 상호작용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QR코드 사용법인데요. 핸드북에서도 제시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본 카메라의 어플을 실행해서 QR코드 화면을 비추면 또는 촬영해서 연결 사이트에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카메라 어플을 이용한 스마트폰을 QR코드 사용 방법을 본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면 교사용 핸드북의 사례 유형에 따른 다른 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번 유형은 하늘색, 3번은 노랑, 초록, 주황 등 각각의 유형별 색깔을 확인하고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교사용 핸드북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6번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분홍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위쪽에 QR코드를 통해 아이놀이 포털 제시된 사례 전체를 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사례 유형과 교사의 고민을 확인할 수 있고 사례 유형에 따른 교사의 고민이 간단히 키워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례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 글과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관찰 초점이 있는데요. 이것이 본 자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아의 목소리는 일상생활과 놀이 상황에서 들을 수 있는 유아의 요구나 상황에 대해 제시되어 있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공간, 자료, 시간이 놀이 속에서 교사가 중점을 두고 관찰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찰 양식과 관찰 도구를 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서 사용한 관찰 양식이 도구가 무엇인지 적어 두었습니다. 선생님이 전시하고 싶어할 사례에서는 카메라의 휴대폰을 관찰 도구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 사용된 관찰 기록지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고요. 누리포털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어서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모용 자료 활용 방식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모용 핸드백의 경우도 교사용 핸드북과 동일하고 목차도 비슷합니다. 부모용 핸드북은 교통사료로 선별된 10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유형별로 따로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샵 부분에 사례 놀이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의미가 들어있고요. 설명 부분에서는 이러한 놀이가 교실에서 이루어질 때 교사 입장에서 학부모에게 놀이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이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 방법은 QR코드와 통해 실제 사례 연결되어 있어서 부모가 직접 동영상을 통해 생생한 맥락을 자연스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 10개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부모용 사례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사용 핸드북과 마찬가지로 QR코드로 전체 사례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 사례 놀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제시되어 있고요. 사례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요약에서 교사용 자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요약 속 글자 색깔이 다른 부분에 1번부터 5번까지 번호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놀이가 어떻게 시작되고 유아의 관심이 어떻게 발현되었고 또 교사는 어떤 지원을 했고 놀이는 어떻게 확정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교사가 부모에게 놀이를 설명할 때 요점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교사의 전문적 역량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부분, 교사의 전문적 인식 향상과 놀이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에 대한 놀이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부분이 제시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모님께라는 내용은 가정과 연계 시 부모님은 이렇게 놀이해 주세요 라는 같은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자료는 교사형 사례 30개, 부모형 사례 10개로 이러한 사례를 책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전달 방식을 활용하고자 본 화면과 같이 6개의 유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각 유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PDF 파일 형태인 지금까지 보았던 자료와 유사한 형태인데요. 핸드북에 제시된 QR코드를 통해 사례에 접속하거나
아이누리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접속해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한눈에 보기라는 거미줄을 찾아라 사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눈에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돋보기, 물음표, 느낌표, 말풍선은 도움되는 자료나 팁을 소개해 놨습니다. 다음은 부모용으로 PDF 파일 형태입니다. 놀이의 가치가 드러나도록 제목을 수정하고 부모를 위한 재현과 가정에서 놀이 팁을 돋보기 안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영상 형태의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교사들의 고민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 신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작하였고요. 그 속에서 고민을 함께 생각하고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영상 신청하겠습니다. 동영상 내용은 위험한 놀이가 아닌 위험할 수 있는 놀이에 대한 사례인데요. 특히 현장에서 유아의 조도성을 어떻게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과 갈등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특히 안전의 측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 사례에서는 위험할 수 있는 놀이가 유아에게 어떤 의미인지 교사가 관찰한 것을 토대로 그 놀이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과정을 담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부모용 자료에서 같은 동영상 형태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제작하였고요. 이 자료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다음의 유형은 카드 뉴스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교사의 고민과 지원 반영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유형은 패들렛 형식입니다. 패들렛은 온라인에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메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례를 보면 설명을 드리자면 롯데타워 놀이를 하면서 발생한 고민에 대해 교사가 사례를 남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러 선생님들의 자신의 생각을 글이나 음성, 사진, 링크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사례를 통해 다른 교사가 자유롭게 접속해서 피드백을 주고 자신의 의견을 남기는 등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패들렛 형식입니다. 다음은 토의 대본입니다. 이 토의 대본에서는 교사들이 간담회 형식으로 미팅을 할 때 나눴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한 교사가 고민을 제공하고 그 고민에 대해 다른 교사들이 모여 집단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인데요. 사례는 동영상과 대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영상을 통해 고민을 간단히 확인하고 도의 대본을 통해 선생님들의 생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코스페이시스 형식입니다. 코스페이시스란 가상현실을 만드는 프로그램인데요. 4D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패들렛을 통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전 유형인 토이 대본으로 제시된 사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상으로 토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례 내용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6개의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사용 자료, 부모용 자료의 구성과 활용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례 전체는 누리포털에서만 볼 수 있는데요. 각 기관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접하게 되는 실물은 핸드백 2종으로 교사용과 부모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핸드북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핸드북을 활용하실 때 핸드북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자료를 찾을 수 있고요. 반대로 누리포털에서 자료를 보고 핸드북을 보면서 놀이 사례 중 부모와 면담 시 또 비교, 가정 연계 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활용 방안을 정리해보면 교사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 차원과 가정과 연계하여 의사소통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 차원면, 맞춤형 컨설팅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면에서 지금까지 관찰에 기반한 유아놀이 지원에 대한 전달받은 연수 자료를 안내드렸습니다. 현장에서의 고민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